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또 시작해볼까요? 자, 측정평가 부분, 평가 통계 부분이네. 뭐, 교육과정 평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측정평가, 자, 통계 부분이고. 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 자,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체육과 성격, 체육과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부분. 뭐, 평가하는 부분에서 성격 부분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체육과 본질과 역할, 체육과 역량, 체육과 영역, 뭐 체육과 역량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건강관리나 신체 수련 부분이나 경기 수행 부분이나 신체 표현, 뭐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목표와 관련해서 체육과의 목표 부분이 총괄 목표나 영역별 목표가 있다, 그치? 그럼 영역별 목표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평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네. 자,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다. 내용 체계 부분이 영역, 그 다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부분이네. 자, 내용 요소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 요소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비중은 달리해서 실시한다 읽다 보면 뒤에 부분 그런 부분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가 부분은 통합해서 평가해야 된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성취 기준, 내용 요소를 갖고 성취 기준 가보면 영역별 성취 기준 부분이 있을 거고,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이 결국은 내용 요소나 성취 기준에 대한 얘기 아닐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부분이 영역별로 얘기가 돼 있겠네요. 뭐 필요하면 다양한 평가 부분 필요하니까, 그지? 그 부분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 도구 부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정도가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에 있겠네. 자,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부분이다. 평가의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교사학습이고 평가고, 평가 부분이다. 계획하고 방향이고 계획이고, 평가 결과의 활용 부분이고, 방향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성, 평가 내용의 균형성, 평가 방법 및 도구의 다양성. 자,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성 확보 방안, 평가 내용 선정 부분에서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선정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자, 평가 방법 및 도구의 선정 개발에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활용 부분이네. 자, 그쪽 부분하고 매치를 해서 계속 봐야지. 어차피 평가 영역 부분은 체육 교육론에서 평가 부분 출제의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측정평가 통계 부분에서 평가 부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측정평가 통계 부분이네. 제목 체계 부분 일단 암기하고 들어가야지 뭐. 평가 통계 부분이다. 평가 통계. 그게 더 편하겠다. 측정평가 통계 말이 많아지니까. 자, 평가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거 오늘 놀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고. 자, 이 정도 숨겨놓고. 자, 평가 통계 부분이네. 자, 평가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평가 부분이다. 그럼 평가 부분에 생각나는 건, 자, 나 얼굴 빨개졌지, 지금. 준거지향 평가고, 규준지향 평가, 수행평가, 평가 유형, 학교 평가 부분이네. 그럼 준거지향 평가, 규준지향 평가, 수행평가, 그 다음에 평가 유형, 학교 평가 부분이네. 그럼 준거지향 평가, 규준지향 평가, 수행평가, 평가 부분은 타당하고 신뢰로운 게 1차 조건이고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게 2차 조건인데 1차 조건인 타당도 신뢰도는 들어가야 되겠네. 준거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수행평가, 타당도 신뢰도 부분은 자연스럽게 논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파트 부분이다. 맞나? 자, 그러면 준거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끝내지 왜 객관도까지 들어가지? 아, 규준지향 평가니까 뭐 객관도 실용도까지 더 들어가려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 자, 그래서 준거지향 평가는 타당도 신뢰도에서, 규준지향 평가 부분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부분으로, 수행평가는 타당도 신뢰도 부분으로. 자, 평가 유형 부분 어제 했던 시기 목적, 평가 자료 유형, 주체, 기준 설정. 그럼 다시 평가 유형 부분 교육과정에서 뭐 얘기한다고? 시기 목적, 자료 유형, 주체, 기준 설정 부분이네. 질문답으로 가볼까? 시기 목적에 따른 진단 형성 총괄 평가, 평가 자료 유형에 따른 질적 양적, 주체에 따른 교사 학생, 기준 설정에 따른 절대 상대 평가 부분으로. 자, 학교 평가 부분이네. 학교 평가 부분에서의 평가 영역 부분하고 성적 부여 방법 부분이 학교 평가, 평가 영역하고
자, 성적 부여 방법 부분이 있네. 학교 평가, 학교에서 평가 한번 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쳐보고 평가 영역 부분 한다 그러면 심동인지 정의 부분인데 평가 영역 한다 2015 부분에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인데 평가 영역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역량에서 총괄 목표에서 내용 요소에서 성취 기준에서 이 부분의 내용 부분이 다 포괄되는 것 같은데 그게 평가 영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혹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라고 얘기하는데 심동적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지적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의적 영역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이건 종합적이건 평가 부분이 하지 평가 영역이면 학습 영역이 심동인지 정의니까 나누어 들어가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평가 영역이다 평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평가 내용은 가르친 내용 다다 라고 얘기했으면 성격에서 핵심 역량 목표에서 총괄 영역별 목표 내용 부분에서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 보이고 성취 기준 부분에서 영역별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 방향이고 계획이고 평가 결과의 활용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면 평가 영역이 다 보일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럼 평가 영역과 관련돼서는 심동인지 정의에서 출발하고 현행 교육과정은 건강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출발하든지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부분으로 가든지 평가 영역 부분이 보이면 될 것 같고 자 성적 부여 방법 부분이네 중거지향 아니면 규준지향 중거지향 아니면 규준지향 성적 부여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평가 부분의 제목체계가 어떻게 되더라 중거지향 규준지향 수행평가 한번 쉬고 평가 유형 학교 평가 중거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수행평가 타당도 신뢰도 중거지향 평가는 평가가 타당도 신뢰도면 중거지향 평가 중거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네. 그럼 중거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지? 자, 그럼 중거지향 평가의 타당도 부분은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 영역 관련해서 타당한지, 결정 잘했는지,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다. 영역 관련해서 중거 행동을 잘 잡았는지, 영역 관련해서 중거 행동을 잘 잡았는지, 내용 타당도의 개념 부분으로 얘기하면 도구의 샘플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의 정도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의미네. 영역 관련해서 타당한지 내가 가리킨 부분에 대해서 영역과 관련해서 중고행동 잘 잡고 타당한지를 보는 부분이 영역 관련 타당도. 자, 결정 타당도 완수 미완수 잘 구분했는지 잘 결정했는지 결정 타당도 결정해 있네.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부분이 판단, 규준, 경험, 혼합 부분이네. 판단, 규준, 경험, 혼합. 결정 타당도는 결정해 있고 어떻게 결정할까? 판단, 누구의 판단일까? 전문가 판단, 규준 부분이 어느 정도의 백분위에서 잡을까? 판단, 규준, 경험. 자, 경험, 유관표를 갖고 해볼까? 완수, 미완수, 진완수자, 진미수자, 오완수자, 오미수자 부분을 갖고 판단, 규준, 경험, 혼합 방법, 판단, 경험 방법을 같이 한번 이용해볼까? 전문가 판단하고 유관표를 같이 한번 이용해볼까? 혼합 부분이래. 자, 그럼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 영역 관련 타당도, 중고행동, 결정 타당도, 판단, 규준, 경험, 혼합 부분이고 이거 되면 이제 버크 정도 더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자, 판단, 규준, 경험, 혼합 부분이다. 자유로운지 볼까? 내가 중거지향 평가의 중거의 의미를 알아야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를 잡는 거고 영역 관련 타당도다. 중거 행동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결정 타당도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판단, 규준, 경험, 혼합. 판단, 규준, 경험, 혼합 부분이네. 자, 규준지향 평가 부분이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객관도에서 멈출까? 타당도, 신뢰도,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규준지향 평가, 규준의 의미, 정상분포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고 규준, 지향, 평가 부분이다. 규준, 지향, 평가 부분.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자, 내용 타당도, 중과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내용에 있겠네. 중과 관련 타당도는 중거에 있겠네. 구인 타당도는 구인 부분에 있겠네.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지의 정도가 타당도니까 내용 타당도, 그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정도면 내용 타당도가 묶어질 거고, 그럼 내용 타당도 부분이 있다. 도구의 샘플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의 정도 부분이다. 그럼 내용 타당도 부분이네. 기본 정의 부분이네. 자, 내용 타당도 좀 넓게 살펴볼까? 교과 내용 논리 타당도로. 교과 내용 논리 타당도. 교과 내용 논리 타당도. 교과 타당도는 교과에 있고, 내용 타당도는 내용에 있고, 논리 타당도는 논리에 있고. 자, 그럼 교과 타당도다. 교과, 체육 교과 부분이다. 체육 교과 부분,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아니면 통합 교육이다. 체육교과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한다. 체육교과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하면 신체의 교육 부분에서 이 내용 타당도는 기능이나 체력 정도를 평가하면 내용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네. 신체를 통한 교육이면 심동, 인지, 정의 모두를 측정해야 내용 타당도, 교과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 7차 교육과정 이전, 이후 분석적, 통합적, 분석적 시각 부분에서의 목표 진술, 다른 목표 진술과 관련해서 심동, 인지, 정의, 그때 문제 출제 의도 부분, 목표 부분에 심동인지 정의가 빠졌는지 심동인지 정의 다 있는데 교사학습 부분에서 그 부분 가르쳤는지 가르치지 않았는지 평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교과 타당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7차 교육과정 이전, 이후와 관련된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에서의 목표 설정,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 요소, 단원 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교과 타당도 문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네. 교과 타당도 부분이면 교과의 의미, 체육교과의 의미를 신체의 교육으로 보든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보든 통합교육으로 보든 지금 뭐로 봐야 되고 통합 교육 부분으로 봐야 되고, 그럼 단원 목표 어떻게 설정할 거고, 그럼 머릿속에 핵심 역량부터 총괄 목표, 영역별 목표부터 내용 요소, 그에 따른 성취 기준 갖고 단원 목표 작성하는 부분이고 가르치는 거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게 자연스러우면 분석형 문항 대비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중거제한 평가, 규준제한 평가, 규준제한 평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쉽게 들어가진다. 그지? 내용 타당도, 중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교과 타당도, 내용 타당도, 논리 타당도, 교과, 내용, 논리. 교과의 의미는 체육교과의 의미 한번 살펴보고, 내용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심동인지 정의로 나눠 살펴볼까? 심동인지 정의 부분으로 보이네. 심동 뭐 가르쳐봤죠? 체력이나 기능이겠지. 이게 가장 편한 거지? 인지 부분이다. 인지적 영역 부분이야. 지금 현행교육과정 내용 요소 좀 한번 살펴봐 줄래? 자, 그 중에서 자, 영역형 경제 갖고 한번 얘기해 볼래? 역사, 특성,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경기 방법과 전략, 페어플레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지? 통합해서 가르쳤어? 그 부분에 대한 성취 기준에 대한 평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래? 독립적으로 평가하든 통합적으로 평가하든 평가 부분 할 거지? 자, 그러면 인지적 영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야? 뭐 따로 평가하든 아니면 자, 통합적으로 평가 부분을 하든, 그럼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평가 부분을 해야 되겠다. 맞아? 맞지? 학기 말에 인지평가 다 따로 볼 거야? 따로 볼 거지? 그러면 인지평가, 지필평가 부분 따로 하겠다. 그지? 그럼 지필평가 부분을 할 때 필요하면 뭐부터 해야 돼? 이원 목적 분류표 부분 작성하지? 내용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 이원 목적 분류표 작성해서 평가하고, 그거 만약에 분석하고 싶으면 문항 분석 부분을 하는 거고, 고전, 진, 점수, 이론 부분이나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서 자, 결국은 검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론과 실기 통합해서 평가한다 아니면 지필평가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 부분이 있다. 정의적 영역은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 평가하라고 그래? 통합해서 평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 의도된 교육 목표 있어야 되고, 그지? 가리키는 내용 부분, 교사학습 평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네. 자, 교과 내용 논리, 내용하면 심동, 인지, 정의, 심동, 기능이나 체력 가리켰으면 어떻게 평가할래? 인지적 영역 가리켰으면 어떻게 평가할래? 정의적 영역 가리켰으면 어떻게 평가할래? 심동, 인지, 정의, 기능, 지식,
태도는 직접 간접 체험 활동으로 가리켰는데 직접 체험 간접 체험 활동으로 가리켰으면 통합적으로 평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평가 아니면 실제성과 종합 능력을 반영한 수행평가적 실기평가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심동인지 정의로 내용 타당도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고 심동인지 정의에 대한 통합 목표 방안 부분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심동인지 정의네. 교과 타당도 그 다음에 뭐였지?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뭐지? 논리 타당도 부분이네. 그럼 논리 타당도의 의미는 논리의 의미가 있잖아. 그럼 자기가 가리키는 기능 학습 장면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 속도 정확성 폼 적응력 어느 부분을 보는 부분이 논리적인지의 의미를 가지면 논리 타당도네. 자, 내용 타당도 교과 내용 논리 교과 내용 논리 요 제목이면 안에는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다. 그치? 교과 타당도 교과 갖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내용 타당도 심동인지 정의 갖고 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타당도 논리 갖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 암기는 어디까지야?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자, 내용 타당도, 교과, 내용, 논리 여기까지. 나머지는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고 이게 맞는구나 뭐 이렇게 적용해보는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거 관련 타당도 부분이네. 준거 관련 타당도는 준거에 있다. 그지? 준거 검사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다. 준거 관련 타당도는. 그럼 준거 검사하고 내가 만든 검사 부분이 있으면 뭐 예측 검사다라고 얘기하면 예측 검사하고 준거 검사 부분하고 상관의 정도로 나타내는 부분이 준거 관련 타당도네. 검사 도구의 검사 점수하고 준거 점수하고 상관의 정도로 나타내는 부분이 준거 관련 타당도 부분이네. 그럼 용어 뜯어봐봐. 뭐가 문제야? 검사 도구의 검사 점수하고 준거 점수하고 상관의 정도로 나타낸다. 상관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상관이면 유형평균 아니야? 유형평균? 뒤까지 하고 들어갈 걸 그랬구나. 유형평균. 유형하면 생각나는 거는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등이 양분 양류 4분 사류 유관계수 등이 양분 상관계수 뭐 이 정도 부분이 유형 부분에서 보이는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평균 부분에서는 PCI 지함수 부분이 보이는 거야. PCI 지함수 부분이 보이네. 다시 검사 도구의 검사 점수, 준거 점수, 상관의 정도로 나타내는 준거 관련 타당도에 뭐가 있지? 자, 공인타당도, 예언타당도, 예측 예언타당도 부분이네. 공인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의 의미, 예언의 의미, 공인 받았다는 의미, 예언,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 공인타당도, 그럼 공인타당도 부분이다. 공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준거검사 일부러 맨날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예측검사만으로도 충분한 부분이네. 자, 그럼 공인타당도, 예측 예언타당도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 독립, 종속변인의 관계인 회귀의 문제도 있겠다. 그지? 자, 교차타당화 작업도 했던 부분 생각나고 좀 이따 들어가고 공인타당도, 예측 예언타당도 부분으로 자, 그러면 기준지향 평가 부분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부분에서는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구인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고 구인.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법, 실험설계법, 아니면 요인 분석법. 구인 부분에서 심리척도 부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심동적 내역과 관련된 운동 기능 부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 기능 부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심리척도 부분이다. 아니면 심동적 내역과 관련된 스포츠 기능 부분이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치? 여러 가지 요인 부분을 묶어서 예측해야 되는 문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치? 자, 그래서 구인 타당도, 요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요인 타당도, 구인이나 요인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 그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으로 상관계수법, 실험설계법, 요인 분석법, 상관계수, 실험설계, 요인 분석법, 구인과 관련돼 있네. 상관계수, 실험설계, 요인 분석법 부분으로. 자, 객관도 현행, 자, 교육과정 부분에서의 객관도 확보 방안이나 수행평가 부분에서의 객관성 확보 방안 부분과 관련된 부분. 자,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객관도와 관련된 부분, 객관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뭐 종목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 참고해서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객관성 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검사자가 간 일치도의 의미 일반화
가능도, 일반어 가능도의 의미, 검사자 간이나 검사자 내 객관도, 객관도의 의미. 뭐 갖고 구분할까? 객관도는 자, 상관계수 아닐까? 일치도하고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 부분으로 다시 나와보고 객관성. 자, 객관도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 자,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 부분에서 이 객관성 확보 방안, 수행평가와 관련된 객관성, 종목에 따른 객관도. 자, 그 다음에 검사자 간 일치도 일반화 가능도, 검사자 간 검사자 내 객관도 부분으로. 너무 긴가? 그럼 객관도 아직 제목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 거봐, 신뢰도도 안 하고 들어갔네. 자, 타당도 부분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교과 타당도, 내용 타당도. 자, 타당도 하면 뭐가 생각나지? 내용 타당도, 증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 다음엔 신뢰도 부분이네. 신뢰도 부분 하면 무슨 있었는데, 고전, 진, 점수 이론 부분. 자, 고전, 진, 점수 이론 부분하고 추정 방법 부분이네. 고전, 진, 점수 이론 추정 방법, 고전, 진, 점수 이론 추정 방법. 여기 만만치 않은데 제목이 많은데, 고전, 진, 점수 이론 네 가지 가정인가? 네 가지 가정, 고전, 진, 점수 이론 네 가지 가정 부분에서 보다 보면 상황 오차 변인 보이나? 상황 오차 변인 부분 보이고, 그 부분 갖고 신뢰도 개수 부분 산출할 수 있는지 볼까? 신뢰도 개수 1인 경우, 0인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있었는데 신뢰도 개수 부분 보이는지 보고. 자, 그 다음엔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 부분이나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부분이네. 안 많게 해줄게. 네 가지 전제, 상하 오차 변인, 신뢰도, 개수, 체계적, 비체계적. 자, 그 다음에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머리에 다시 떠올려봐. 네 가지 전제, 상하 오차 변인, 신뢰도, 개수, 체계적, 비체계적,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부분. 고전 진점수 이론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네 가지 전제, 상하 오차 변인, 신뢰도 개수,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 자, 그 다음에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부분이네. 자, 신뢰도 부분에서 보기로 했던 부분은 고전 진점수 이론하고 추정 방법이네. 고전 진점수 이론, 추정 방법. 자, 추정 방법은 상관계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이 있을 거고,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추정 방법, 변량 분석을 이용한 추정 방법, 변량 분석을 이용한 추정 방법, 측정의 표준 오차, 측정의 표준 오차를 이용하는 방법 부분이네. 아직도 많지.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서는 고전 진점수 이론, 추정 방법, 고전 진점수 이론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전제, 상하 오차 변인, 신뢰도 개수,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자, 추정 방법 부분에서는 상관계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추정 방법, 변량 분석을 이용한 추정 방법, 측정의 표준 오차를 이용한 추정 방법 부분이네. 자, 평가 부분의 제목 부분이 어떻게 되지? 준거지향, 규준지향, 수행평가, 시고, 평가, 유형, 학교평가, 준거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 신뢰도, 합치도, 카파, 개수. 이것도 안 보고 넘어왔네. 타당도 부분. 자, 타당도와 관련된 부분, 준거,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 평가, 타당도,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자, 신뢰도,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고전 진점수 이론, 추정 방법, 고전 진점수 이론 네 가지 전제, 상하 오차 변인, 신뢰도 개수,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 평행검사, 진점수, 동등 검사 부분으로. 자, 추정 방법 부분에서는 상관계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추정 방법, 변량 분석을 이용한 추정 방법, 측정의 표준 오차를 이용한 추정 방법 부분으로. 자, 그러면 준거지향 평가, 규준지향 평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 부분에서 봤던 부분은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뭐 갖고 확인하지? 내용 타당도 부분을 갖고 확인하지. 실제성이 중요한 개념이겠네. 내용 타당도, 실제성 부분으로. 자, 신뢰성 부분이다. 타당도, 신뢰도, 신뢰도는 객관도 부분으로 자 확인하는 부분이네. 수행평가의 신뢰도는 객관성 부분으로. 자, 그럼 묶어서 얘기하면 수행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 부분에서 그러면 신뢰성을 보장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엔 내용 타당도 확인해서 실제성 있는 평가 부분을 하면 되겠네. 교수 타당화, 구인 타당화, 내적 타당화 관점 부분에서.
자, 그러면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는 준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수행평가, 준거지향평가,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평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수행평가, 타당도 신뢰도, 평가 유형 부분에서는 시기 목적에 따른 진단 형성, 총괄, 평가 자료용에 따른 질적, 양적, 주체에 따른 교사, 학생, 기준 설정에 따른 절대, 상대 평가 부분이고, 학교 평가 부분은 평가 영역 부분하고 성적 부여 방법 부분이 있었는데, 그제? 평가 영역하면 심동인지 정 건강도정 경쟁 편안전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성적 부여 방법 부분은 규준지향 아니면 준거지향 평가 부분이 있었고, 통계 부분이네. 통계 어떻게 묶었더라? 측정치 빈도 분포, 그 다음은 집중경향 변산, 그 다음은 정상 분포 표준 점수, 그 다음은 상관과 회귀, 그 다음은 추론 통계 부분이네. 자, 다시 통계 부분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 경향, 변산, 정상 분포, 표준 점수, 상관, 회귀 이런 많아 적어. 많지? 그러니까 묶었지?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 경향, 변산, 정상 분포, 표준 점수, 상관과 회귀 부분으로. 자, 평가 부분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 경향, 변산, 정상분포 표준 점수, 상관과 회귀, 추론 통계. 자, 이 부분이 생각나면 뭐 통계 부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고,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 경향 변산, 정상분포 표준 점수, 상관과 회귀, 추론 통계 이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일단 머릿속에 하나는 있잖아. 측정치 부분 측정했잖아. 측정치 부분과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측정했는데 변인에 대한 측정 부분이겠지 뭐. 그래서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측정치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측정을 했는데 측정 부분에서 뭐를 유의해야 된다고?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야, 그러면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에서 중요한 건 척도지, 변인의 유형에서 중요한 건 변인이지. 척도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는데? 크기, 등간격, 절대 0점. 더 크게, 구분 크기, 등간격, 절대 0점. 그럼 척도의 성질은 결국 뭐라고? 구분, 크기, 등간격, 절대 0점 갖고 뭐 구분하는 거지? 명명, 서열, 동간, 비율, 척도 부분이 구분이 되면 그 다음 부분에서는 어차피 척도 부분 갖고 측정을 했으면 빈도 분포 작성할 거고 집중경향이나 변산, 정상 분포, 표준 점수, 상관과 회귀 이거 이용할 건데 그지? 그거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집중경향에서 명명, 서열, 등간, 비율, 변산 부분에서 명명, 서열, 등간, 비율, 그 다음에 변인을 얘기하는 나중에 상관 계수에서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어떻게 이용하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그지? 통계책 부분에서 어느 부분도 다 이 부분 정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가야 될 길 부분과 관련돼서는 측정치 빈도 측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는 구분 크기 등간격 절대 0점인데 명명서열 등간 비율 이거 갖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빈도 분포 집중 경향 변산 정상 분포 표준 점수 상관 회귀 이쪽 부분하고 연결시켜야지 끝. 그럼 집중 경향 필요하면 집중 경향 들어가서 변산이면 변산 들어가서 상관이면 상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머리는 그렇게만 열어놓으면 되겠네.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변인 부분 어떻게 했지? 뭐 인과관계 속성 뭐 그렇게 같은 것 같은데 다 집어치우고 보면 독립이나 종속이 가장 많이 보는 거잖아. 가해맥의 중재 변인 보고 칠정의 양적 변인 보겠지 뭐. 자 변인 부분이네요. 자,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가장 편하게 들어가 봐. 척도의 유형 부분하면 척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구분 크기 등간격 절대 0점 갖고 명명, 서열, 등간, 비율 끝. 자, 변인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독립, 종속, 가외맥의 중재, 질적, 양적 이렇게 하면 자 변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네. 필요하면 인과관계로 속성으로 보겠죠.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자 그러면 측정했어. 측정치와 관련해서 뭐해? 빈도분포 작성해. 빈도분포 작성, 빈도분포 작성 끝. 빈도분포 작성했네. 작성된 부분과 관련해서 보기 쉽게 바꾸려면 자 그래서 빈도분포는 빈도분포 유형이 나온 거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100분이 100분 점수 부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분포형이 나오는 거고 그래프로 그리면 그치 수치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래프 나오잖아.
분포형 부분 나오지. 자, 측정치 빈도분포, 빈도분포는 그 유형 부분이고 백분위 백분 점수 분포형 부분이네. 야, 측정했잖아. 빈도분포 작성하면 뭐라고? 빈도분포, 유형, 백분위 백분 점수 데이터 분모할 수 있지? 그림 뭐라고? 분포형 부분이네. 자, 그럼 빈도분포와 관련해서 뭐 보는 거야? 유형 부분이고 백분위 백분 점수 부분이고 분포형 부분을 보는 부분이네. 자, 그러면 그 측정치 부분이 이렇게 자료 정리 빈도분포가 잘 돼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경향이나 변산 따져볼 수 있겠다. 그치?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집중경향이고 변산은 그 집중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변산 부분이니까 집중경향 변산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제목 부분이 어떻게 돼? 집중경향 부분은 그 유형 부분이 있을 거고, 그치? 편포성에 따른 집중경향치들 간의 관계 부분이 있네. 왜냐면 집중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대. 어떻게 집중경향을 나타낼 수 있지?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인가? 그러면 경향 부분의 유형 부분이 뭐라고?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인가? 이씨 하나만 사용하지.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하나만 사용하지. 여러 개 있네? 용도가 다르겠다. 그지? 그래서 편포성에 따른 집중경향치들 간의 관계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럼 제목 체계가 어떻게 돼야 맞는 거야? 집중경향 유형이고 그 다음에 편포성에 따른 집중경향치들 간의 관계 부분이네. 자, 그러면 측정치잖아. 빈도분포,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빈도분포잖아. 유형이고 백분위 백분 점수 분포형. 집중경향이잖아. 대표 성질로 나타낼 수 있는 유형 부분이잖아. 편포성에 따른 집중경향치들 간의 관계. 그 유형 부분이잖아. 유형에서 떠오르는 건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부분이잖아. 더 물고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서 물고 들어가면 되지. 산술평균에서. 변산이네. 집중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부분이다.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적게 벗어날 수도 있고 적게 벗어나면 동질적이고 많이 벗어나면 이질적이고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첨도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네. 자, 그럼 변산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이 변산의 정도는 범위나 사분편차, 평균편차 혹은 별량이나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변산이네. 그거 한마디로 하면 뭐지? 유형이구나. 그럼 변산도는 뭐 봐야 돼? 유형 부분이네. 유형. 더 보면 표준편차의 속성이지? 유형 부분이 뭐가 있다고?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 표준편차. 자, 그러면 범위 뜯으면 되지. 이만큼 범위네. 사분편차, 그럼 사분의 의미는 뭐야? 사분 편차. 평균 편차. 평균의 의미는 뭐고 편차의 의미는 뭐야?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부분이네. 별량 봐야 되지? 표준 편차 나오지? 표준 편차 부분이나 뭐 편차의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을 사례수로 하는 별량의 제곱근을 씌운 값과 같다 이렇게 봤던 표준 편차 부분이네. 집중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첫 번째 보이는 건 뭐야? 범위지. 중앙 50%는 4분 편차지. Q3에서 Q1 빼서 2로 나눈 4분 편차고, 평균 편차지. 절대값 씌운 거. 자, 그 다음 표준 편차지. 별량하고 표준 편차를 항상 같이 보여야 되네. 별량의 제곱근을 씌운 값 부분이 표준 편차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경향 변산, 측정치 뭐 보는 거지? 척도의 유형, 변인의 유형. 자, 빈도분포 작성했으면 유형 나올 거고 백분위 백분 점수 분포형이고, 집중경향 하나의 수치로 대표할 수 있는 유형 부분이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일 거고, 편포성에 따른 집중경향치 간의 관계 부분이 있을 거고, 변산의 정도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 표준편차 묶어 유형이고, 표준편차의 속성 부분이고, 정상분포 부분이고, 그 다음엔 표준점수고, 정상분포, 표준점수, 정상분포다. 정상분포 만들어 보면 알지? 특성 부분 나오겠네. 정상분포 만들어 보자. 자, 특성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 그 다음에 면적 비율 부분이네. 그러면 정상분포 만들고 면적 비율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부분을 봤었다. 그지? 자, 면적 비율과 관련해서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 이게 기본 제목책에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정상분포 한번 그려보고, 정상분포에서 내가 얘기하는 말 부분이 따라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내가 정상분포를 만들고, 자, 평균 0이고 표준편차 1, 사례수 1로 하는, 자, 분포 부분을 만든 부분이네. 그 분포를 만들고 나서 68%, 95%, 99%, 자, 범위 부분 68%, 그 다음에 95%, 대략이지? 99%. 나 뭐 얘기할 것 같아? 1, 2, 3 얘기할 것 같지? 자, 평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시그마다. 평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시그마다. 많이 들어보는 거네. 평균 0으로 바꿔볼래? 시그마 부분을 1로 바꿔볼래? 1, 2, 3 부분이네.
1, 2, 3 부분하고 요거랑 한번 구분해 볼래? 1.645, 1.96, 2.58 부분하고 1, 2, 3, 1.645, 1.96, 2.58, 1, 2, 3 부분하고 뭐랑 구분하라고? 모르겠어. 생각 안 나. 1.645, 1.96, 2.58 검정 한번 해보자. 정상분포를 가지고. 자, 그러면 양방검정 10%, 양방검정 5%, 양방검정 1%. 그럼 오른쪽 대봐. 내가 양방검정 했으니까 인계치와 인계역 구분하는 점 부분과 관련해서 오른쪽 퍼센트하고 왼쪽 퍼센트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는 수치가 뭐야? 아, 양방검정 10%? 5%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양방검정 5%. 그치, 2.5, 2.5. 내가 하다 보면 헷갈려서 안 돼. 나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돼. 양방검정 1%. 그치, 0.5, 0.5. 그 다음에 얘기해주라. 그러면 일반검정으로는 1.645 일반검정은 1.96 일반검정은 2.58 일반검정은 그치. 조금 아까 했던 거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5%, 2.5%, 0.5% 부분이 생각나겠네.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정상분포와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수치하고의 노름 부분은 딱 그거밖에 안 해. 68%, 95%, 99%와 관련된 평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시그마. 이건 SAM에서도 이용하잖아. 평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시그마 부분을 사용하거나 아니 평균 0 주고 표준 편차 1 주고 그럼 지분포가 되지? 그럼 지분포와 관련해서 내가 숫자 얘기해봤자 1.645, 1.96, 2.58이네. 그럼 지분포 부분에서 1.645, 1.96, 2.58은 양방검정 10%, 5%, 1%를 얘기한다로 끝. 그럼 일반검정을 얘기한다. 그 반 잘라서 들어간 머릿속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정상분포 부분은 정상분포 그리고 특성 부분 있는데 정상분포와 관련해서 면적 비율 이용하는데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이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 부분인데 그럼 지점수와 관련된 지분포를 나중에 검정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하니까 지분포와 관련된 지점수는 총 1열 아니야? 총 2열 50% 우측이고 총 3열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다 같이 보이는 부분이다. 그럼 머리가 훨씬 더 편해지지. 그치? 자, 정상분포 뭐 보는 거라고? 면적 비율. 그 다음은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 부분. 정상분포 뭐 보는 거라고? 그려 그냥 정상분포 특성 부분 얘기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면적 비율 부분이네. 그 면적 비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보고?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 부분이네. 정상분포 특성하고 뭐 보는 거라고? 면적 비율. 특성하고 뭐 보는 거라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의 배경이 되는 게 뭐라고? 지분포와 관련된 총 1열이 뭐라고? 지점수 총 2열이 중앙 50% 위쪽, 그 다음에 총 3열이 나머지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총 3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네. 자, 정상분포 뭐 하면 돼? 특성이잖아. 면적 비율이고 되게 쉬운 데인데, 그치? 면적 비율은 지점수 알고 면적 비율 알고 지점수 끝인데 표준 점수네? 표준 점수 부분이 왜 표준 점수지? 표준 점수야. 표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점수 부분이네. 표준으로 얘기 못하는 점수도 있네. 그치? 95점 맞으면 정말 잘한 거야? 야, 99점이 다 안 돼? 자, 표준 점수. 집중력이나 변산이 다른 수치를 하나의 수치로 환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 점수 부분이다. 표준 점수. 그럼 각 교과 부분의 표준 점수를 산출해서 애들 등급 부분을 매겨줘야 되겠네. 맞아? 맞지? 표준 점수. 자, 그럼 표준 점수 부분이다. 집중력이나 변산이 다른 수치를 하나의 수치로 환산해서 사용하는 방법 부분. 평가 한두 개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각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순위 부분을 하나의 수치로 환산해서 정확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해서 마지막에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더 가중해서 주고 싶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표준 점수는 그 유형 부분이 있고 가중 평균이 있는 거네. 표준 점수의 기본 개념을 배경적 지식으로 두면 표준 점수는 유형 부분이 있고 가중 평균이 있는 거네. 아, 표준 점수의 의미 부분이 집중계량이나 변산이 다른 수치를 하나의 수치로 환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 표준 점수는 유형 부분이 있고 가중 평균으로 줄 수도 있구나. 그럼 유형과 관련해서는 G점수, T점수, H, C점수다. 그러면 유형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 G나 H나 그 다음에 G나 T나 H, C 부분 들어갈 수 있네. 표준 점수 제목책이 어떻게 된다고? 자, 유형 부분하고 가중 평균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계량 변산. 자, 그 다음에 표준 나 어디까지 하고 있어? 아씨 바쁘니까 머리가 아주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계량 변산, 정상 분포 표준 점수, 상관과 회귀 부분이네. 자, 상관과 회귀 부분이다. 상관의 의미가 뭔데? 변인과 변인의 관계가 상관이지. 회귀의 의미는 뭔데? 독립 종속 변인의 관계지. 변인과 변인의 관계가 상관 부분이다. 그러면 상관과 관련돼서 유형 부분하고 뭐였지? 평균이었나? 유형 부분 하면 생각나는 건 뭐고? 정렬 상관계수, 등위 상관계수, 양분, 양류, 사분, 사류, 유관계수, 등위, 양분, 상관계수. 많으니까 묶었다, 그지? 어떻게 묶었지? 쉼표도 있는데 정률 상관계수, 등위 상관계수 쉬고 양분, 양류, 사분, 사류 쉬고 유관계수, 그 다음에 등위, 양분, 상관계수 그 정도 부분이 들어가서 한번 볼까? 그럼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갖고 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명명서열 등간, 비열 등간이나 비율 부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정률 상관계수니까 정률 상관계수 부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공식이지.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 부분으로 얘기했으니까 공식 부분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야, 그러면 상관 부분 얘기할 때 다 뭐 갖고 얘기했어?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 갖고 했잖아.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 그럼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이면 지점수 하면 생각났던 건 뭐고? 뭐 지점수 부분하면 편차, 표준, 편차지 뭐. 지점수가 뭐라고? 편차, 표준, 편차. 지점수가 뭐라고? 편차, 표준, 편차. 자, 그럼 편차는 뭐지? 개인의 득점 집단의 평균으로 뺀 게 편차지? 편차, 표준, 편차. 편차, 표준, 편차. 뭐는? 지점수는 편차, 표준, 편차. 편차, 표준, 편차. 그럼 공식 부분은 뭐야?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의 공식은 뭐라고? 지점수 곱에 대한 평균이네. 자, 그럼 결국은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 공식 부분이고, 공식 보다 보면 직선성, 상포도, 결정, 계수 부분이다. 직선성은 직선 그리면 되는 것 같고, 그지? 직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정적, 부적 상관 부분이 있겠네. 자, 그리고 그 크기 부분은 0에서 1이겠지. 자,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 부분으로 얘기하는 상관 부분이네. 정적 아니면 부적으로 상관 그래프도 그려지고, 그게 직선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운 거고 원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엔 삼포도 부분도 보이고,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 부분으로 보이는 거니까 빨리 해봐. 상관계수 하면 공식, 직선성, 삼포도, 결정계수.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공식, 직선성, 삼포도, 결정계수. 자,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하면 뭐가 보이지? 자, 공식, 직선성, 그 다음에 삼포도, 결정계수 부분이네. 등위상관계수는 서열변인과 관련된 거잖아. 양분, 양류, 사분, 사류, 유관계수, 등위, 양분, 상관계수. 뭐 이유목, 연속, 비연속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 두 개의 변이 각각 이유목, 연속, 비연속으로 간 것 같지 않고, 상관 부분의 제목이 어떻게 되지? 유형, 평균, 유형, 평균, 유형, 평균. 유형하면 생각나는 건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등위 상관, 양분, 양류, 사분, 사류, 유관, 등위, 양분, 상관, 계수. 이것만 자유로우면 되잖아. 좀 더 들어가봤자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하면 뭐지? 공식, 직선성, 삼포도, 결정계수. 공식, 직선성, 삼포도, 결정계수.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 공식 갖고 해결하든 직선성, 삼포도, 결정계수를 갖고 해결을 하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네. 피셔의 지함수 왜 이용하는지만 한번 생각해두고 나중에 한번 보고. 자, 상관 회귀 부분이네. 아, 회귀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회귀 부분 독립 종속변인의 관계 부분인데, 그지? 독립변인의 수가 많으면 중다회귀 분석 부분을 하는 거고, 그지? 자, 독립 종속변인의 관계 부분에서의 회귀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되지?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y는 bx 더하기 c 부분이니까, 그지? x는 독립변인이고 y는 종속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인과 변인의 관계, 독립 종속변인의 관계 부분을 할 때 뭐뭐뭐 알면 공식이 완성이 될까? 집중계량 변산,
그 다음에 상관. 이 세 가지면 되겠지? 집중경향 변사. 왜냐면 대표하는 거고 벗어난 정도 부분이고 지금 독립 종속변이라고 관계니까 상관의 의미. 이 세 가지면 해결이 되겠다. 그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회귀계수, 회귀상수로 얘기해봐. 회귀계수와 관련돼서는 독립 종속변인의 상관과 종속변인의 표준편차와 독립변인의 표준편차가 보이고 분자 분모로 분모 분자 부분, 분자 분모 부분으로. 자, 회귀계수, 회귀상수 부분이다. 회귀상수하면 보이는 부분은 자, 종속변인의 평균 빼기 독립변인의 평균 곱하기 회귀 계수 부분이겠지. 자, 그러니까 뭐뭐뭐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집중경향 변산 상관, 집중경향 변산 상관, 집중경향 변산 상관을 이용하는 게 회귀 계수, 회귀 상수다. 기입형 있잖아. 계산뿐만 아니라 기입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경향 변산 상관. 집중경향은 평균을 이용하는 거고 상관은 변산은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거고 상관은 무엇과 무엇의 상관이야? 독립 종속변인의 상관 부분이네. 야, 지금 우리가 제목책의 통계 부분의 제목책이 어떻게 되지? 측정치 빈도 분포, 집중경향 변산, 정상분포 표준점수, 상관과 회귀 부분이다. 자, 회귀 부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지? 회귀 방정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회귀계수, 회귀상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아, 머릿속에 집중경향 변산, 상관 정도가 생각이 나네. 자, 추론 통계 부분이네 하려고 했더니 추론 통계 부분에서 가설검정, 내외적 타당도, 표본 추출법이잖아. 그지? 가설검정, 내외적 타당도, 그 다음에 표본 추출법. 가설검정 부분을 한다. 가설검정 부분이다. 뭐 가설을 세워야 검정 부분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가설검정 어떻게 하는 거지? 가설 설정, 유의 수준 설정, 검정 통계치 계산, 임계치 임계역, 통계적 결론, 일반적 결론 부분으로 가설 검정 어떻게 한다고? 가설 설정, 유의 수준 설정, 검정 통계치 계산, 임계치 임계역, 통계적 결론, 일반적 결론 부분이네. 가설 검정 어떻게 한다 그랬지? 가설 설정, 유의 수준 결정, 검정 통계치 계산, 임계치 임계역, 통계적 결론, 일반적 결론 부분. 그 말 갖고 들어가 볼까? 가설 설정한다. 어떤 가설 설정할래? 영가설, 대립가설. 그럼 가설 설정은 영가설, 대립가설. 검정을 어떤 검정을 할 거야? 양방 검정 할 거야? 일반 검정 할 거야? 양방 검정, 일반 검정, 양방 검정, 일반 검정. 야, 그럼 양방 검정 부분에서의 가설 부분은 무슨 가설이야? 등가설. 일반 검정 부분에서의 가설은 뭐야? 부등가설. 자, 그러면 영가설, 대립가설, 양방 검정, 일반 검정, 등가설, 부등가설. 해놓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가설 설정 부분이나 연가설 대립가설 이게 가장 편하고 양방검정, 일반검정 할지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 등가설 또는 부등가설 부분으로 설정하면 되네. 유의수준 설정해봐. 유의수준에서 보이는 건 뭐지? 유의수준 하면 뭐 10%, 5%, 1%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쳐봤는데 그치? 10%, 5%, 1%, 10%, 5%, 1%, 10%, 5%, 1%, 10%, 5%, 1%. 야, 그럼 5%로 통일해서 하지 무슨 10%나 1%가 있어. 그러면 그 기준점 중심 부분으로 알파, 베타, 1-알파, 1-베타가 보이네. 가설 검정의 오류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네. 유의 수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10%, 5%, 1%. 그 다음엔 가설 검정의 오류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10%, 5%, 1%, 5% 들어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알파, 베타, 1-알파, 1-베타 보면서 가설 검정 오류 부분을 보면 되겠네. 검정 동기치 계산해야 되는데 뭐 이용할 건데? 지검정, T검정, 카이저승 변량 분석, 공변량 분석, 비모수적 검정 방법. 검정법에 뭐 있다고? 지검정, T검정, 카이저승 변량 분석, 공변량 분석, 그 다음에 비모수적 검정 방법 부분. 좀 쉬었다 할까요? 지치지 머리가. 좀 쉬었다 하지.